뜨는 거는 뭐예요? 제주맛집 쳤는데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얘들이 제안해주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이거는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는 선생님 말씀하신 연관 검색어 요 밑에 이제 이렇게 떠요. 연관 검색어.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저러한 자동 완성, 내 상품 또는 내 가게 갖고 온라인에 홍보를 했는데 저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곱창집이다. 미아리에서 곱창하고 있다. 미아리 곱창을 쳤는데 그러면 미아리 곱창을 쳤더니 어떤 게 자동 완성으로 뜨고 어떤 게 연관 검색어로 뜨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저런 연관 검색어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0개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걸 다 쓰느냐? 한 7, 8개, 많으면 10개 정도를 그 상황에 맞게끔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어 리스트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고, 이거를 이따가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말씀드릴 텐데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러한 키워드들을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어플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키워드 매니저예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가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5개까지 얼마나 많이 조회하는지를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 키워드 매니저가 한 번에 하나씩밖에 검색을 못해요. 한 번에 하나씩 검색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를 검색했을 때 PC에서는 사람들이 몇 번 검색하고 핸드폰에서는 몇 번 검색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은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키워드 매니저 어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물론 네이버 광고 시스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어요. 핸드폰 하고.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키워드 매니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자영업자 분들 상담해 주실 때 정말로 제대로 된 키워드 갖고 온라인에 홍보를 하고 있느냐 하고 알아보시려고 그러면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나 키워드 매니저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PC나 모바일에서 정말 많이 찾는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적합한 키워드가 아니다, 좀 바꿔보자 라던가 어떤 키워드들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를 상담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 키워드 매니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 매니저 뿐만이 아니고 키워드 치시면 이러한 어플들이 한 4-5개 떠요. 근데 기능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능은 비슷하다고 봐서, 그래서 요거 참조하시고 각각 사장님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장님들 핸드폰에도 하나씩 깔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에요. 이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 74%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네이버 검색을 하니까 저기에 광고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 광고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디로도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새로운 아이디 만들어가지고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규로 가입하실 수가 있는 메뉴들이 여기 뜨고, 일단씩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로그인 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광고 시스템 요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고,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면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이버에서 서비스해주는 광고 종류들이 싹 나옵니다. 여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광고 종류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 강의들이 여기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전국의 8개 도시에 이런 교육할 수 있는 센터들을 갖고 있거든요. 센터 교육 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 시스템에서 가입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놓으면 교육이 있다고 메일이 오거든요. 월말에 메일이 와요. 근데 메일 오자마자 거의 다 마감이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교육의 질이 높아서 네이버에서 직접 하는 교육들은, 이렇게 강사들 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교육들은 금방 마감이 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광고를, 내가 네이버에서 광고를 직접 운영한다? 직접 운영하네. 이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광고를 직접 운영하면요, 광고료를 5% 저렴하게 깎아준다. 5% 저렴하게 깎아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대행 안내. 이렇게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광고들을
대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 대행 안내라고 이렇게 대행사 리스트가 생깁니다. 대행사 리스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프로텔컴이라고 앞에 와 있죠. 여러 가지 대행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시 이거를 로드를 다시 해보면 예, 회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앞에 나온 회사를 네이버가 이번하는 회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할 때마다 순서가 매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다고 이게 네이버가 제일 신뢰하는 회사겠거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비공식 대행사의 광고 관리를 맡기는 경우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공식 대행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부바 플랜으로 관리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가가지고 네이버 지도에 우리 가게를 등록해줬다. 등록해준 그 순간부터 우리 네이버 대행사, 광고 대행사인데요. 잘 노출되게 해드릴 테니까 광고하세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너댓 통씩 옵니다. 너댓 통씩. 저런 공식 대행사들은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광고하라고. 광고 안 합니다. 전화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이버 이름 팔아 전화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비공식 대행사들입니다. 그럼 그 비공식 대행사들은 다 사기꾼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다음에 자영업 사장님들이 실제로 계약할 때 저렇게 네이버 광고 메뉴 같은 거 계약해보면 실제로 뭐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이 정도 그 비공식 대행사들이랑 계획해주면 그거를 세세하게 신경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세세하게 신경을 안 써주거든요. 사실은. 처음만 작업해주고 세세하게 신경 안 써준단 말입니다. 안 써주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이걸 배워가지고 아까 광고료 내가 직접 하면 5% 할인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하는 편이 낫다는 거고 그러면 이 공식 대행사들한테 맡긴다? 이 공식 대행사들은 대부분 중규모 이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제가 듣기로는 100만원 이상 매출이 안 나오는 데는 잘 작업도 안 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사장님이 큰맘 먹고 그냥 여기 맡겨도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온라인 홍보에 왼쪽 네이버 쓰겠다 하면 공식 대행사 맡겨도 되지만은 그럴 만한 돈을 못 쓰면 공식 대행사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비공식 대행사에 쓰느냐? 차라리 내가 배워가지고 요런데 교육 같은 데 참여하든지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여기 다 있으니까 배워가지고 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공식 대행사 이런 구조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 광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광고 시스템에 여기 도구의 메뉴를 보시면 여기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키워드 도구. 아까 우리가 키워드 매니저 보면 키워드 하나씩 조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키워드 도구에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키워드 도구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신용협동조합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5개까지 돼 있는데 5개를 조회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협 적금은 검색을 모바일에서 5160번 하고 PC에서도 많이 해요. 신용협동조합은 이상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PC에서 조회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이렇게 조회를 하고 근데 조회를 이렇게 10,000번 했다고 해서 클릭은 7번밖에 안 한다. 그래서 클릭률이 0.07%다. 이 경쟁 정도가 낮다, 중간, 높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경쟁 정도가 낮다, 중간, 높다 이거는 이 신협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조회하죠. 그죠? 여기 있는 키워드 중에서 만약에 이걸로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경쟁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 대한 광고 요금이 쌀까요, 비쌀까요? 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협 적금 이런 건 조회를 많이 안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요거 갖고 키워드 관련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 광고료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입니다. 싸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예상된 노출수가 3번 뭐 이 정도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자동 완성 연관 검색 나오죠. 키워드 매니저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키워드 발굴할 수 있고,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도구에 키워드 도구의 키워드 도구에 보시면 여기서 키워드들을 5개까지 입력하면 비슷한 키워드들까지 쭉 제시를 해주고, 모바일에서 많이 보는지 PC에서 많이 보는지 어떤 키워드를 광고를 하면 노출이 잘 되는지 이런 것까지 여기서 데이터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손님이 어디서 어떤 키워드를 타고 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손님이 많은 찾는 키워드들을 여기서 알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키워드들을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제가 컨설팅한 가게인데요. 태백에 있는 횟집입니다. 이거 로직을 이 순서를 한번 보시자고요. 태백 회수산이라고 가게를 이렇게 쳐놨는데, 네이버에 치면 뭐가 제일 먼저 노출이 되냐면 블로그가 먼저 노출이 됩니다. 블로그, 그죠? 블로그가 제일 먼저 메뉴 노출이 돼요. 근데 블로그에 내가 태백 회수산을 검색을 했더니 태백 회수산 제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당신 블로그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영업 사장님들 자기 가게 홍보글 같은 거 올리는데 제목에 자기 가게 이름을 넣으면 자기 가게 이름 안 쓰면 노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어떻게 해요? 제목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태백 회수산을 검색을 했더니 블로그가 노출이 되고, 자, 사진들이 이게 노출이 돼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진들을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썸네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 어떤 걸 대표로 쓸 건지를 네이버 블로그 게시할 때 선택해 주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제목뿐만이 아니고 이 사진 보고도 사람들이 끌리겠죠, 그죠? 그러면 사진을 여러 장 쓸 경우에 대표하는 사진으로 제일 그럴듯한 사진을 여기다 올려놔야 여기다 노출이 되는 사진이, 제일 그럴듯한 사진이 노출이 돼야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싶어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상한 사진이 여기 딱 올라가 있으면 클릭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가 노출이 되고 그 아래는 뭐가 노출되냐 봤더니 이거를 찍어가지고 본 거예요. 요 꽁냥꽁냥 지하 원바의 블로그 글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제일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사람 글에 태백 회수산에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그 하단에 뭐가 뜨냐면 이 사람 글 하단에 이런 게 떠요. 이게 뭔가요? 이게 블로그 마케팅 하는 회사들이에요. 블로그 마케팅 하는 회사들.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돈 받고 이렇게 글 써주는 거 굉장히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아가지고 보통 3만원, 4만원 이렇게 이런 회사들한테, 자, 우리 10명 모을 거야. 10명 모아줘. 그 대신에 조건은 카메라를 와가지고 핸드폰 가져오면 안 돼. 좋은 카메라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점심때 2시까지는 바쁘니까 3시부터 5시까지 와. 그러면 내가 3명 먹을 수 있는 메뉴를 한 3만원어치 줄게. 뭐 이렇게 해서 10명 모으다. 그러면 이쪽에 사람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당첨됐으면 사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며칠날 가가지고 음식 굽고 가게에서 원하는 키워드대로 사진 10장 이상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가게를 검색하면
가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이게 다 키워드로 해서 등록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저기 성남에서 횟집 하시다가 태백에 가가지고 창업하신 지금 3년째인데 돈 많이 버시거든요. 사실 짭짤해요. 짭짤한데 일찍부터 이걸 하셨어요.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분기에 한 대여섯 명씩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오면 한 35,000원짜리 세트를 차려줍니다. 차려주고 사진 한 10장 찍게 하고 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를 쓰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이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이 사장님 고민이 뭐냐면 태백에 있는 태백해수산이 우리 가게인데 항상 요 밑에 이 대전에 있는 태백해수산 밑에 있다. 자기가 이거를 위로 올리고 싶다. 이 사장님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글들을 이런 체험단 활용해가지고 블로그 해가지고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네이버 지도 그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지도에 보세요. 이 사장님 블로그 리뷰를 많이 해가지고 네이버 지도에 태백 횟수산을 찾았더니 블로그 리뷰가 108개가 달린 거예요. 블로그 리뷰가 늘어나면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해가지고 2등 위치에 있는 거를 1등 위치 올려놓을 수 있도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찾아뵀는데 네이버 지도에 처음에 찾아뵀을 때 이게 여기 카메라 붙어있는 게 이 집 사진들이에요. 사진들 메뉴 사진들 같은 게 입력이 안 돼 있었어요. 네이버 지도에 빈칸 남겨두고 있는 업체들은 노출이 잘 되겠어요? 잘 되지 않겠어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이버 지도 이런 거 입력할 때 채워넣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채워넣은 거고 여기 보니까 그 사진들이 이러한 사진들이 여기 다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 자매 결혼이나 맺어가지고 한 가게들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등록이 돼 있는가? 네이버 지도에 그 가게 이름을 검색했는데 네이버 지도에 보면 가게 사진들이 이렇게 쫙 나왔는가? 안 나와 있는 가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등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헷갈리는 게 네이버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구글 뭘 말씀드렸죠? 구글의 마이 비즈니스를 말씀드렸죠? 네이버가 저 서비스가 재작년까지 이름이 네이버 마이 비즈니스였어요. 네이버 마이 비즈니스였는데 구글을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네이버 지도로 바꿨어요. 네이버 지도로 바꿨는데 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 지도 해보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난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지도 정보를 입력하려고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데를 찾아야 돼요. 스마트 플레이스. 이게 아주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 정보 아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마이 비즈니스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요. 그게 지도라고 이름을 바꿨고 내가 관리자가 돼가지고 지도에 내 정보를 입력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찾아야 들어가게 돼 있단 말씀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거는 네이버 지도고요. 네이버 지도고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기는 또 네이버 플레이스 또 이렇게 돼 있죠. 아주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이버 지도, 스마트 플레이스, 그다음 네이버 플레이스 이게 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카페가 노출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링크가 노출되네요. 요건 홈페이지. 여러분 그 보시면 OK114라든가 뭐 KT 어쩌고 해가지고 아니면 전화번호 031-554-8854.co.kr 가게 이름 입력하면 그런 홈페이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KT나 또는 다른 이러한 조그만 회사들이 홈페이지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관리비를 한 달에 4만원, 5만원씩 이렇게 받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들려고 엄청 전화가 옵니다. 엄청 전화가 와요. 3만원, 4만, 5만원씩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진을 업로드 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내용을 자기가 바꿔야 되는지를 몰라요. 모른 채로 그 홈페이지를 2년, 3년씩 그냥 돈 내고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이제 주의하시고 이런 거는 뭐냐 홈페이지를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파워링크 광고다. 홈페이지랑 링크가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이 동영상 어디서 나오나요? 이 동영상은 대부분 블로그에서 나와요. 블로그에서.
이 파워링크 돈 내야 됩니다. 파워링크 돈 내야 되고, 돈 내야 되는 광고고, 그 다음에 이 블로그도 사실은 내가 돈 내가지고 다 블로거들 사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내가 동영상 삽입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가게 방문한 블로거들한테 동영상 찍어서 또 니네 블로그에 마지막에 동영상 삽입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 동영상이 노출이 돼요. 이렇게 노출되는 거는 공짜예요. 돈 안 주고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꼭 블로그를 해야 되고, 블로그 하실 때 그 하단에 웬만하면 우리 가게의 핵심 키워드를 제목으로 한 동영상을 꼭 태그를 해가지고 하면은 네이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웹사이트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뉴스 나와요. 뉴스 나오고, 이런 구조로 네이버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구나. 그러면 업종마다 이게 노출되는 구조들이 다르고 순서가 달라요. 또 PC에서 노출되는 구조 순서가 있고, 모바일에서 노출되는 또 순서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에 이렇게 조언을 해줄 경우는 PC에서는 이런 순서로 노출되고 모바일에서는 이런 순서로 노출되는구나. 그럼 사장님네 가게는 이런 순서로 노출이 되는데 사장님네는 블로그에도 하나도 노출이 안 되니까 사장님 블로그를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걸 사셔가지고 블로그 체험단 뭐 하시든지 이렇게 조언을 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지도 같은 경우도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 지도 같은 데를 같이 들어가 봐서 정보가 올바로 이런 정보 사진들이 입력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링크 광고는 이게 뭐다? 이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동영상. 자, 블로그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는 것들이 잘 노출이 되니까 블로그를 꼭 하셔가지고, 이게 보세요. 35초짜리, 20초짜리, 어떤 거는 2초짜리, 3초짜리도 나옵니다. 키워드만 잘 설정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검색에 노출되기가 되게 쉬워요. 요즘 네이버가 동영상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조언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키워드 같은 거 이제 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신협 홍보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글그램이나 이런 거 사진 같은 걸로 편집하셔가지고 신협을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시물 같은 것들을 충분히 금방금방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관련된 해시태그, 키워드 같은 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협 관련해가지고 뭘 관심 있어 하고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들을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네이버 광고에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기 있는 신협이, 이 신협 경쟁률이 여기 높다고 나왔습니다. 높다고 나왔으면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해봐요. 여기 추가를 눌렀죠? 추가를 누르면 얘가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갔어요. 그죠?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로 갔는데, 여기로 가서 예상 실적 보기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한번 클릭하는데 120원 하면은 요만큼 노출이 되고요. 100원 하면 13,600원 노출이 되고, 80원 하면 86,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100원에 13,600번 노출이 되는데 120원 해가지고 15,000번이면 굳이 한 2,000번 차이면 120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광고의 단가들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PC 모바일 다 구분해서 모바일로 해가지고 적용해서 조회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얼마를 입찰해서 몇 번 노출을 하면 비용이 얼마 들 건가를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키워드에서 키워드 도구 한번 보자. 그리고 당신네 광고들을 만약에 온라인에 광고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광고 유형을 한번 볼게요. 이 네이버 검색 광고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고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비즈니스 광고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검색 광고를 클릭을 하면 파워링크라고 나오죠. 파워링크는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 주소, 아까 태백 회수산 이렇게 검색했을 때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가 뜨게 하는 광고입니다. 그러면 태백 맛집 뭐 이런 거 경쟁력이 되게 심하겠죠. 예를 들면 뭐 미아리 맛집 이런 건 경쟁력이 심하거든요. 만약에 미아리 맛집 썼을 때 우리 사이트가 홈페이지가 내가 주소가 있어요. 미아리 곱창집을 운영을 하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아리 맛집 했을 때 내가 그 키워드를 그 키워드의 경쟁력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아리 맛집 같은 걸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키워드당 200원이다. 경쟁력이 높다. 그럼 내가 220원으로 베팅을 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 남들은 200원 베팅했으니까 노출이 밑에 되는 거고 내가 20원 더 비싸게 베팅을 했으니까는 우리 홈페이지가 더 위에 노출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와 키워드를 맞물려 가지고 광고하는 게 이 사이트 검색 광고 요거를 파워링크라고 합니다. 파워링크. 예. 파워링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 검색은 여러분이 그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데 광고하는 데라 크게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파워 컨텐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블로그, 특히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블로그의 글 하나를 진짜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블로그도 글마다 주소가 있잖아요. 그걸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요거는 파워링크보다는 조금 싸다고 그래요. 그 광고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시는 게 지역 소상공인 광고예요. 지역 소상공인 광고인데 요거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광고들이 있는데 그런 광고들의 내용들은 어디서 보시느냐? 네이버 광고의 요 검색 광고, 여기에 내용들을 보시면 각각마다 동영상들이 다 이렇게 소개 동영상들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아까 엉짱윤 그 사장님은 최초로 히트를 많이 친 게 자기가 블로그를 해가지고 히트를 많이 쳤대요. 하루에 한 개씩 블로그를 아무리 졸려도 매일 했고 30분 이상씩 블로그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어디서 오는지 키워드 길목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키워드 리스트를 30-40개씩은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블로그 글을 할 때 하루에 하나씩 올릴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남이 올려줘도 이렇게 올려야 되고 그 사장님이 올릴 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노출되는 블로그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 제목에 태백 맛집, 태백 해수산, 산속에서 바다의 신선함이, 이거 뭐예요? 태백 맛집, 태백 해수산?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죠? 키워드죠? 이 키워드 어디서 발굴했겠어요? 네이버 광고에 키워드 검색에 키워드 도구에서 발굴했겠죠. 금방 보여드린 거. 아니면 키워드 매니저를 써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검색을 많이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썼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셔가지고 자매 결연하는 그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블로그에 홍보해준다. 그랬을 때는 그 업체를 관련된 키워드를 어떤 걸 제일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느냐 보시고 제목에도 그걸 써주셔야 되고요. 그 키워드를 그 키워드가 태백관광, 태백맛집, 태백해수산 이렇게 반복이 되네요. 첫 줄에, 둘째 줄에 또 반복해서 넣어주시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 다음에 사진 넣어주고 어떤 블로그 보면 사진만 그냥 계속 때려박는 그런 블로그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